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홍마림 2월 28일 금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제 3월이죠. 그리고 또 마사회가 지금 편성 자체가 지금 2월 28일은 3월로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주 금요일은 또 경주수가 더 달라졌습니다. 제주가 지난번에는 7개, 토요일은 6개였는데 한 경주씩 늘어나 가지고 금요일 날 제주 8개, 또 토요일도 7개로 제주 경마가 더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제주 경마 반 이상 항상 적중을 하기 때문에 걱정 없고요. 음, 어찌 됐든 그렇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는 금요일 줄적중 다적중하면서 대승을 거뒀고 토요일에도 다적중하면서 충분히 이겼는데 일요일에는 서울 4경주 승부경주 제대로 적중하면서 첫 번째 승부부터 배당마로 제대로 적중하면서 출발은 괜찮았습니다만 후반부 승부들 실패하고 몇 경주 적중했지만은 기대만 못했습니다. 자, 경마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3일 모두 이기기가 정말 어렵죠. 자, 오늘 금주에 또 최선으로 준비 잘한 만큼 3일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준비를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보시다시피 부산 8개, 제주 8개 펼쳐지죠. 제주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제주와 부산 번갈아 가면서 시행이 되고요. 제주 일경주 800m 경주 항상 제가 자신 있어 하죠. 요 제주 일경주도 충마는 믿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5번마 신마 백룡해라는 마필입니다. 주행 검사를 두 번을 치렀는데 두 번째 주행 검사 시에 마체중이 빠진 가운데 훨씬 더 좋은 걸음 경합선행으로 가는 대로 오면서 탄력과 걸음이 더 나오면서 훨씬 더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이번 경주 능력으로 믿어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오바마 백룡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차기 혼전입니다. 믿을 마필이 없고요.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후차기 혼전입니다. 1번 블루라이트 1번기 뒷점으로 가능성이 있고 2번마 원더풀 대항 2번기 뒷점으로 선행으로 버티기 선전 도전을 해볼 수 있고 10주 만에 출전하는 공백이 있고요. 2번마 원더풀 대항 그리고 4번마 광해 제패도 일격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인기가 없지만은 데뷔전 때 1분 07초 2로 1분 07초 2로 통할 만한 걸음을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휘황하고 나오는데 광해 제패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마필이고요. 또 두럭산 7번마 두럭산도 인기가 덜합니다만은 요마필도 직전에 휴양하고 나서 직전에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미흡해 왔지만은 지난 12월 달엔 07초대를 꼈던 바가 있죠. 그런데 요 두럭산이 또 조교를 강강조교로 갈고 나와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8번마 돌체도 전현준으로 기술을 교체했고요. 4월 달에 06조 때도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휘황하고 나오는 돌체 전현준 기승하고 조심할 복병마가 되겠고요. 3,500만 원짜리 고가마 한백채강 9번마 한백채강도 살필 마필입니다. 어쨌거나 일경주는 충만은 믿어줄 수 있는데 후착은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다음은 부산 일경주입니다. 부산은 지난주에도 내축주로가 무거웠죠. 그런데 일요일에는 내축주로가 금요일보다는 좀 덜 무거웠습니다. 아주 뭐 안쪽으로 1열만 아니면은 그래도 내축 한 3열 정도만 띄워줘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금주는 또 부산의 내축주로가 어느 정도 무거울지 정상일지 이게 궁금한데 아마도 부산은 이제 모든 기수들이 그게 숙지가 돼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적으로 뛰려고 안 합니다. 대부분 따라서 주행을 하죠. 때문에 일단은 기본으로 정석대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인게이트 말이라고 해도
뭐 인게이트 말들이 아무래도 내측을 주행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은 기수들이 대부분 떨어져 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경주를 주로 파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아직은 미지수인 더 발전할 수 있는 마필들의 경주이기도 해서 현장까지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될 경주이지만은 딱 걸린 고배당 기레마가 있기 때문에 일경주부터 승부로 예정을 하고 갑니다. 자, 인기마 중에는 인기 1위마 6번마 짝사랑이 났습니다. 직전에 2월 7일 무거운 주로 해서 선행경합 선입으로 지구력이 좀 아쉬웠지만은 1300에서 그렇게 뛰었던 것이고 이번에 1200으로 거리도 줄었기 때문에 직전 무거운 주로 해서 보여줬던 직전 실력상 짝사랑이 좀 더 나은 인기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일본어 원더 모카신 순발력도 있고요. 일본 계 뒤점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겠는데 역시 직전에 1300이었고 이번에 1200으로 거리 줄이고 일본 계 뒤점으로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내측 주행할 가능성이 불안하죠. 특히 기수가 김동영이기 때문에 이게 또 보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다시요. 자, 단일경주. 그게 훨씬 보기가 편하죠. 자, 그래서 짝사랑이 이렇게 있는데 1번방 원더모카신 순발력은 있고 1번 기지점으로 선전할 수가 있는데 기수가 김동영이가 불안합니다. 자, 한편 아름다운 날들 10마입니다. 10마인데 저는 인기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제법 인기가 좋습니다. 주행 검사 기록이 느리죠. 그런데 기림 늑발하고 꼴찌로 못 뛰다가 한참을 못 뜁니다. 기림 늑발하고 꼴찌에서 한참을 못 뛰다가 직선줄에서 채찍대고 추입을 하는데 탄력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3마롱이 36초사였고요. 라스트 200이 12초사였습니다. 자, 발주 연습을 했는데 두 번은 양호하게 잘 나왔고요. 한 번은 출발 자세가 불량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찌됐든 잠재력이 있는 마필, 잠재력상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서 다실바 기승하고 아름다운 말들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외곽에서는 닥터 카렌이 또 의외로 인기가 좋은데 전정 경주시의 순발력으로 선행으로 1분 17초 4를 뛰었죠. 그러나 주로가 좀 빨랐던 것이고 직전에 부족했는데 아무래도 요 닥터 카렌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짧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또 9번만 그레이트 마루. 지난 11월 1일 빠른 줄에서 1분 15초 8로 입상도 했었는데 최근 두 경주는 부진하죠. 최근 두 경주는 지구력 부족으로 순발력은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온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보시면은 짝사랑도 선입 후에 1300이었지만 어찌됐든 종반의 지구력이 좀 미흡했고요. 원더목하신 역시 순발력은 있으나 지구력은 좀 미흡했고 닥터 카레는 더더욱 순발력은 있지만 지구력 부족한 마필이고 9번마 그레이트 마루 역시 서승훈이가 탔지만은 지구력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온 마필들입니다. 그죠? 또 아름다운 날들은 주행검사 시에 늑발하고 취입하는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잠재력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뛰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고배당마가 무조건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승부로 가는데요. 바로 8번마 아근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당구장 한 개 잡혔죠. 자, 이 마필도 3전밖에 안 뛴 마필입니다. 그런데 데뷔전 때는 약간 주춤하고 후미에서 추입은 양호했으나 탐색성의 경주를 했고요. 11번이었죠, 게이트가. 그리고 두 번째 경주 전정 경주 시에는 11번 게이트였는데 발주 순간에 요동을 하면서 좀 늑발을 합니다. 그 바람에 제어를 하고 꼴찌로 쳐집니다. 그리고는 뚫고 추입으로 올라오는데 추입하는 탄력거림이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1분 17초 1 전정 경시에 늑발하고 뚫고 추입으로 1분 17초 1을 뛰었던 마필이 바로 아근입니다. 그리고는 직전에는 마체중이 16kg가 대폭 빠져나온 가운데 발주 무난하게 나오자 선입으로 따라붙습니다.
그러다가 제어를 하면서 끌리고 그리고는 부족했는데 그냥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요. 경주거리가 1,300인 건데 내측 펜스 무거운 조를 주행하다가 처지고 부진했던 겁니다. 그죠? 즉 직전에 순발력도 보이면서 선입으로 붙다가 제어를 하다가 끌리고 내축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부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능력 부진으로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재검 시에는 수입이 충분히 양호한걸음으로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어 이번 경주는 뭐 1번 원더 모카신 그리고 뭐 2 번이 어떻게 뛸지는 모르겠고요. 뭐 순발력으로 발주 잘 나와서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6번 짝사랑 그리고 7번 닥터 카렌 여기 9번 그레이트 마루까지 요 네 마리가 앞선을 주도하고 갈 겁니다, 인기마들이. 뭐 2번 더 발주 잘 나오면 막 바짝 붙어서 다실바가 해 보려고 하겠죠. 요렇게 붙어서 가는데 나머지 4 마리, 나머지 인기받을 제한 나머지 4 마리 중에 가장 순발력상 앞에 붙어서 중간 정도로 나갈 수 있는 마필이 8 번마 아근입니다. 또는 뭐 그 뒤에 가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인기마들 4-5 마리 앞에 가고 한 중간 정도 혹은 중간 뒤 정도에서 따라가도 8 번마 중 아근이가 중간 정도에서 곱게 따라간다면은 충분히 앞선에서 한 마리 아마도 짝사랑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짝사랑이 살아남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은 모조리 지구력 부족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은 경지입니다. 때문에 아그니가 충분히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면은 올라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마필이 바로 8번마 짝사랑 아그니입니다. 그래서 8 번마 아그니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8 번마 아그니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900m인데요. 1번 독차지, 2번 지리산, 4번 파도소리, 5번 한라장사, 10번 도령로까지 5마리가 인기 많은데요. 가장 유력하게 봐주는 마필은 2번마 지리산입니다. 지난 9월 달에 10번 게이트였지만 제가 추후로 자신했던 마필이죠. 선행으로 10번 게이트에서 이소연 타고도 여유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 경주시에는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선행 못 가고 늘어난 900m에서 기대만 못하게 1분 15초 2로 5위에 그쳤고요. 직전에도 4번 게이트에서 중위권에서 의지도 부족한 모습으로 더 못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두 경주 못 뛰어 가지고 이번에는 기술을 정명일로 바꿔서 나오는데요. 이서연보다는 정명일이가 100번 낫죠. 때문에 이번에는 정명일 타고 제대로 능력을 보여주면은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지리산입니다. 한편 일본만 독차지는 선행으로 데뷔전 때 우승을 했죠. 선행으로 데뷔전 때 우승을 했는데 9월 27일 날 지리산과 같은 9월 27일 날 선행으로 우승했는데 지리산보다 훨씬 뒤지는 기록이죠. 그다음에 900m에서 두 번을 바닥을 쳤습니다. 지구력 부족으로 선행 못 가면서 선행 가고도 바닥치고 그리고는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는 선행으로 시정 잡고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1번 기 뒤점으로 선행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리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고 지구력 부족을 보였던 독차지 과신할 수가 없죠. 한편 파도 소리는 직전에 1분 16초 8을 뛰면서 2차 입사를 했는데 직전 정도를 띄워준다 하더라도 지리산과 비교하면 뒤지죠. 그래서 아무래도 쉽지는 않다. 또 5번만 한라장사도 최근에 지금 장기 휴양을 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재검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휴양 이전에 1분 14초 1까지도 뛰었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지만은 재검 때 걸음이 좋지도 않고 그 보증도 지금 58로 대폭 늘어 있고 한라장사는 더더욱 믿음이 안 갑니다. 오히려 한라장사보다는 이렇게 인기가 없지만은 7번마 제주보이가 직전 경주시에 1분 16초 6을 뛰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당시에 직전에 60km 고부중을 날고 뛴 겁니다.
고부중 달고 16초 6을 뛰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부중이 5kg가 대폭발해서 55kg의 부중이라면은 오히려 제주보이가 재밌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10번마 도령로는 인기가 좋은데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기대대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전에 우승하긴 했는데 그야말로 실망스럽게 간신히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유 있게 이길 줄 알았는데 간신히 이기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1분 07초 1로 1분 07초 1, 07초 1로 우승을 했는데 같은 2월 7일 날 지금 파도 소리가 직전에 900m에서 우승했을 때 기록이 1분 16초 8입니다. 자, 그런데 제주 말들은 참 희한해요. 경주 거리가 100m 차이인데 기록 차이가 거의 서울이나 부산 말들과는 달리 거리가 늘어날수록 기록의 편차가 큰데요. 요 900m 요 기록이 도령로의 요 기록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령로가 승군전의 게이트도 9번으로 불리하고 그래서 도령로도 믿음이 안 간다. 즉 이번 경주는 2번마 2번마 지리산이 일단 가장 나은 가운데 1번, 4번 그리고 도령로까지 세 마리가 좀 더 낫기는 한데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는 없고 한라장사는 봐주고 싶지 않은 마필이고요. 자, 고배당으로 7번마 제주보이가 또 재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정을 하고요. 현장 보고 최종적으로 주력을 결정을 해서 내려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이 되겠는데요. 6등급 마필들 어느 정도 전적이 드러난 마필들도 있고 신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나 기본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인기 많은 2번마 하늘평정과 6번마 카우보이맨인데 두 마리 중에는 카우보이맨이 좀 낫습니다. 카우보이맨 음, 직전 경주 시에 상태가 좋았습니다. 현장 상태가 좋았는데 서승훈 타고 인기 1위로 팔렸는데 3열 경합 선입을 돌고 부족한 모습으로 1분 24초로 6착을 했는데요. 직전 정도의 실력으로 인정을 합니다. 직전 정도로만 봐주는데 그 실력이면은 통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 것이고 저도 유력하게 봐줍니다. 한편 이번만 하늘평정은 직전에 1분 31초로 4착을 했는데요. 직전 경주시에서도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기대만 못했죠. 3열 외곽 경합선 이후에 끈기를 보였지만 부족했는데 주로 빠르기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카우보이 맨보다 직전 실력은 조금 밀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때문에 하늘 평정 일단은 카우보이 맨보다는 좀 뒤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내축지로가 무거울 경우에는 이현종이가 또 내축질 가능성이 있죠. 서울에서 내려가서 부산 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게 문제고요. 자, 어쨌거나 두 마리 모두 인기가 강하지만은 그렇게 강한 능력마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 건데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우선 복병마 중에는 7번마 파워타임. 직전에 무거운 주로 빠르기 9, 주로 빠르기 9, 무거운 주로에서 1분 31초 6을 뛰고 1300은 1분 24초 6으로 볼 때 직전에 주로 빠르기를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7번마 파워 타임이 인기 마스의 말 중에 가장 낫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배당으로 온다면은 6번, 7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기대할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1번마 닥터로 있습니다. 당구장 3개 잡혔는데요. 이 마필이 백광열 마방의 마필이죠. 닥터 시리즈. 그런데
요게 지금 주행 검사 시에는요. 주행 검사 시에는 고착성 늪바라고 꼴찌에서 직선주로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뚫고 추입으로 오는데요. 종반의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는 상황이 되자 탄력걸음이 더 나오면서 충분히 잠재력이 좋다라는 것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주행 검사 때 분명히 잠재력이 좋다라고 여겼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세게 보고 갔는데 현장에서 마 체중이 14kg가 대폭 불어나서 아무래도 좀 완성도가 떨어져 보였었고 그 바람에 현장에서 들봤는데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중위권에서 4열 외곽 돌면서 중으로 쳐졌다가 체중이 대폭 불어난 탓에 부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죠. 1번 게이트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경주인데 마 체중이 적당하게 빠져나오면은 분명히 1번 게이트에서 닥터 루이스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복병입니다. 때문에 닥터 루이스 대단히 잘 살펴야 되고요. 조교도 그야말로 강조교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나옵니다. 자 이게 또 한 마리 있네요. 9번 마 골드 마스크입니다. 14전 동안 빵빵. 그죠? 어느 정도 걸음이 나온 마필이죠. 그런데 요 골드 마스크는 지난 11월 달 경주시에도 카우보이 맨과 뛰면서 이마신반밖에 안 졌고요. 그다음 경주 12월 13일 경주시에는 완전 늪바라고 꼴찌에서 후미 외곽 돌고 추익 끈기가 양호한 모습으로 육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도 8번 게이트였는데 김혜선이가 탔는데요. 요동을 하다가 또 늦바라고 꼴찌로 출발해 가지고 4코너 중위까지 따라붙고 직선주로 내측 2열 1월 3 일은 내측 주로가 대단히 무거웠던 날이죠. 내측으로 무거운 주로를 주행하고도 끈기를 보이면서 오차를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 1월 3일 날 1300 통과 기록이 1분 24초 7이었습니다. 1300 통과가. 그죠? 1분 24초 7. 주로빠르기 가장 무거운 주로빠르기 9 였습니다. 그죠? 아까 파워타임이 주로빠르기 9 에서 1300 통과 직전에 1300 통과가 1분 24초 6 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인기마 파워타임이 주로빠르기 가면은 오히려 6 번이나 2 번보다도 낫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 골드 마스크는 보시면은 직전에 1300 통과 기록이 똑같아요. 파워타임과. 그죠? 0.1초 차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시종 내측 1월 3일 날 무거운 날 직선주로 해서 내측 2열로 무거운 주로를 주행하고도 그렇게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윤섭 안장입니다마는 만약에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했었으면은 제가 이거 승부로 때렸을 겁니다. 9번만 골드 마스크 놓고. 그런데 직전에 요동하다가 늦발을 하고 그 시종 대책으로 무거운 줄을 주행하고도 이렇게 날아와서 선전을 했던 마필이 바로 9번마 골드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9번마 골드 마스크를 놓고 9번마 골드 마스크를 놓고 승부로 때려보고도 싶은 그런 경주인데요. 기수가 신윤섭이가 믿음이 안 가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승부로 가져가지는 못하고 확신을 못하는데 현장에서 확신이 서면은 승부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가장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 9번마 골드마스크 설명을 드리고요. 뭐 1번마도 말씀드렸듯이 강력의 준비했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제주 삼경주입니다. 역시 또 경주월이 900m가 되겠는데요. 자, 인기마가 강하죠. 2번마 백두평정과 외곽의 10번마 선봉 황후 두 마리가 강력하게 인기강인데 자, 이번 경주는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를 노리고 승부로 예정하고 갑니다. 종합집 백판 누굽니까? 4번밖에 없죠. 리드매피. 그죠? 백판. 얘는 당구장 하나. 얘도 하나는 잡혔고. 그죠? 그럼 도대체 비룡신 리드매피를 뭘 믿고 노리십니까? 한마디로 능력으로 믿는 겁니다. 능력으로.
최근 두 경주는 부진했습니다. 최근 두 경주 11월 달 또 직전 경주 2월 달 휴양하고 나서 두 번 모두 부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요 리듬의 피가 데뷔전 때 우승을 했고요. 두 번째 경주 10월 4일 날 승차를 했고 그리고 최근 두 번 부진했던 겁니다. 자, 경주 거리가 지금 900m죠. 자, 2번마 백두평정 어떤 말이죠? 데뷔전 때 1분 07초 7로 2차 입상을 했고요. 이전째 1월 24일 선행을 가자 더 좋은 기록으로 1분 04초 6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2월 15일 날 1000m로 거리가 늘자 부족한 모습으로 죽어버렸죠. 그러면은 직전에 기록을 보면은요. 1분 26초 9니까 10초를 빼준다 하더라도 900m 기록이 1분 16초 9 정도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선봉황후, 선봉황후는 직전에 2월 14일 날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1분 14초 3 기록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1분 14초 3으로 2차를 했고 그 이전 데뷔전 때는 06초 1로 우승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부중이 5.5가 대폭 늘었고요. 게이트가 10번으로 분리하고 선행을 못 갑니다. 그죠? 10번 게이트에서 선행 못 가겠죠. 안쪽에 지금 상대마 2번마 백두평 정도 선행력이 좋고 파천항도 순발력으로 직전에 선행으로 노리고 나왔던 마필인데 휘황하고 나오는 건데 부중이 마이너스 6.5입니다. 감량의 점이 좋고 파천항 같은 마필도 밀고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강력한 선행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고공시대가 있죠. 고공시대가 있고 연대기도 순발력상 충분히 앞에 붙어서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또 엘리트 강자도 전정 경주제가 제대로 적중을 고부장 승부로 제대로 적중했던 엘리트 강자도 순발력으로 강하게 밀고 나올 수 있고요. 이처럼 이번 경주는 1번, 2번, 5번, 6번, 7번 여기에 리드매픽까지 해서 안쪽에 무려 6마리가 순발력으로 밀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0번마 선봉황후는 부중이 55로 대폭 늘고 매우 불안한 인기마입니다. 그죠? 그런데 리드매피는 데뷔전 때 선입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째는 꼴찌로 쳐져가지고 후미로서 져서 추입으로 올라와가지고 신조와 세계사랑에 이어서 아쉽게 3위에 그쳤습니다. 꼴찌에서 추입으로. 그죠? 그리고 두 번, 그 다음 경주 후미에서 못 올라오고 부진했고, 그 다음 경주도, 직전 경주도 문현진이 같다고 후미에서 무기력하게 부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합주 백판으로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박병진 마마에서 지금 연대기와 함께 두 마리가 동반 출전합니다. 자, 소속조의 곽석 기수가 연대기도 탈 수가 있고 연대기를 타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기를 안 타고 요 리드매피를 조교로 하고 리드매피에 기승을 하고 있고요. 리드매피가 이번에는 발주 연습도 가장 많은 발주 연습, 발주 연습도 가장 많은 발주 연습을 하고 준비를 열심히 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도 4번으로 적당하고요. 그래서 18조에서는 복병으로 제법 많이 잡힌 연대기가 아니고 인기 3위권으로 잡힌 연대기가 아니고 곽석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 리드매피가 승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뭐 강호마림 혼자만의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주 경마장이 마사의 발표 주로 빠르기는 정말 무책임하게 그야말로 무책임한 주로 빠르기고요. 리드매피가 뛰었던 10월 4일 주로는 대단히 무거운 주로 있습니다. 그죠? 그 10월 4일 무거운 주로에서 1분 16초 8로 3착을 추입으로 3착을 했는데 이 능력 10월 4일 날 1분 16초 8에 떴던 이 능력만 띄워주면은 이번 경주 우승도 가능한 마필이 바로 리드맵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승부다. 최근 두 번 부진해서 종합집 백판이지만은 오히려 박병진 마방의 승부만은 곽석의 리드맵이다 이런 얘기고요. 승부로 하면 그러면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다. 대가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노리고 승부해야죠. 그래서 곽석의 3번마, 곽석의 3번마, 리드매피를 노리고 가는데요. 4번마 리드매피를 노리고 가는데 설명드렸듯이 더 리드매피를 노려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뭐냐? 선행, 선행, 승부를 하려면 선행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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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그죠? 다 앞장에서 움직이면서 앞선에서 서로 앞에 가려고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추임마가 유리한 편성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추입으로 선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마 비룡진공과 4번마 리드매피인데 능력에서 리드매피를 더 세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리드매피를 놓고 때리는데 당연히 4번, 3번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룡진공까지도 잘 살펴야 되고 선행 가면 가능한 감량이쯤에 파천왕가 오면은 더 고배당이겠죠. 즉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다 빠져버리고 4번 머리로 승부하면서 뭐 1번하고 올 수도 있고 3번하고 올 수도 있고 혹은 고공시대랑 올 수도 있고 뭐 엘리트 강자랑 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4번마 리드 매피를 놓고 현장 잘 살피고 주력을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이 되겠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한마디로 기복 변마들의 경주입니다. 1번마 페이트가 직전에 제가 페어리 11번마 페어리를 축으로 자신하고 때렸을 때 요 페이트를 약하게 봐가지고 못 맞췄었는데요. 페이트가 선전하면서 2착을 하고 입상을 했죠. 그리고 글로벌 원더 글로벌 원더 역시 선전을 하면서 3착을 했고 페이트에게 1마신을 줬죠. 전적을 보시면은 글로벌 원더 4전, 페이트 3전 만에 이렇게 직전에 선전해서 인기를 모으는 겁니다. 자, 이게 러닝 패션이 인기가 좋은데 러닝 패션 13전 동안 2차 간번한 마필인데 인기가 좋은 이유는 기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전에 1분 45초, 그 이전 경주 1분 44초 4를 뛰었던 기록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건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준호 빠르기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는 안 됩니다. 러닝 패션 같은 마필은 뭐 싹싹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들어오면 또 제가 욕을 먹겠지만 저는 지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은 이번 막 글로리 알파 2전밖에 안 뛰었고요. 6전, 4전, 그죠? 또 3전. 아직 더 보여줄 게 있는 요지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때문에 과연 누가 나은 능력을 보일지 띄워봐야 알 수 있는데 요런 비인기마 중에서 가장 전적이 적은 2번마 글로리 알파가 이렇게 당구장 한 개 잡혀 있습니다만은 백광열 마방의 마필이고요.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재검 때 중위권에서 내측 펜스 무거운 줄을 주행하고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요 글로리 알파를 고배당으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2번마 글로리 알파. 자, 이게 또 한 마리 있습니다. 또 한 마리는 누구냐? 종합집 완전 백판 8번마 모닝 위스퍼입니다. 그죠? 깨끗하게 저만 안 찍혀 있고 13점 동안 빵빵. 자, 그런데 이 모닝 위스퍼는요. 제가 추적을 해오고 있는 마필인데 전전 경주시에 선입에서 중위권으로 거리가 벌어지고 펜스 추입으로 끈기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시에는 초반에 2번 게이트에서 선두권으로 나오다가 내측으로 밀리면서 1월 3일 내측 주로가 무거운 날 내측으로 주행하면서 급격하게 후미로 쳐지고 부진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추격하는 끈기는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래는 요 모닝 위스퍼가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400에서 선행도 나갔던 마필이죠. 자, 그런데 모닝 위스퍼가 이번에는 감량의 이용 라이가 타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편성을 보면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닝 위스퍼가 선행 가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선행 가면은 모닝 위스퍼가 최근 복귀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모닝 위스퍼 또는 2번마 글로리 알파 둘 중에 한 마리 현장 상태를 살피고 결정을 해서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1번, 6번 두 마리 모두 대등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환희뱅크 4번마 환희뱅크가 전전 경주 무거운 주로 해서 오착을 했던 능력상 환희뱅크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1번, 4번, 6번 세 마리 봐주고요. 고배당으로 2번을 노리고 가느냐 아니면은 8번을 노리고 가느냐는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3번마 와흘호가 강추로 잡혀 있는데 자, 와훈호 유력합니다. 직진의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선행 경합하고 대차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죠. 이번에 1000m로 거리가 늘었지만 직진에 여유 있게 대차로 우승을 했고 거기다가 감량 이점까지 있기 때문에 와훈호 유력하게 봐줍니다. 자, 이게 5번 맞돌이 장군, 5번 맞돌이 장군도 직전에는 부진했습니다. 외곽으로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삐졌다 오고 김경유가 타고 외곽으로 삐졌다 오고 선행 경합하다가 선행 못 가고 선입 후에 죽어버렸는데요. 그 이전에는 선행으로 충분히 이번 경기에 통할 수 있는 좋은 걸음, 좋은 기록, 1000m에서 충분히 좋은 검증된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죠. 때문에 14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지만은 임재강, 나은기수가 기승하고 또리 장군도 충분히 능력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한편 1번마 붉은 득불, 붉은 득불은 전전 경주 1분 25초 8로 우승도 했고 합니다만은 직전에 시종 3열 외곽으로 전개 고전하고 부족하긴 했고 이번에는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부중도 줄었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할 만도 하나 제가 볼 때는 와울호나 또리 장군에 비해서 능력에서 밀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도전은 하겠지만은 능력에서는 좀 밀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쌍용백호도 직전에 붉은 등불과 대등하게 뛰었는데 이번에는 붉은 등불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타 마필들은 더더욱 어렵죠. 행운 대통 10번만 행운 대통이 혹시나 하는 정도인데 역시 큰 길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저배당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울호와 또리 장군. 일단은 3호 단통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단거리인데요. 이번 경주는 인기 1등 마를 축으로 밀어주는 경주입니다. 바로 12번 마 퀸티케입니다. 직전 경주 시에 이성재가 타섰죠. 12번 게이트였는데요. 전전 경주도 11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고요.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에 이성재가 탔었는데 착지불량으로 낙마할 뻔하고요. 그러면서 또 심하게 마필이 요동까지 하면서 완전 늑발하고 꼴찌로 쳐집니다. 그리고는 무빙을 합니다. 그래서 무빙을 해 가지고 외곽 크게 돌고 무빙해서 선입까지 올라오고 시종 외곽 돌고도 선전하면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즉 직전 경주 시에 그 늑발하고 완전 늑발하고 무빙해서 무리하고도 선전하면서 1분 15초 역으로 우승을 했던 직전 복귀와 능력이라면 이번 경주 강추로 믿어줄 수가 있죠. 때문에 12번마 퀸티케는 추가로 믿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후창만 잘 걸으면 되죠. 2번, 뭐 4번, 5번, 6번, 미라주 인기마, 마더 축제, 탑드림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2번 강축에 7마리가 뚫려서 팔릴 수 있는 그런 양상이죠. 자, 그런 가운데 미라주가 일단 인기가 좋은데 미라주는 지금 11주 만에 공백을 두고 나옵니다. 11주 공백 두고 나오죠. 그죠?
거기다 부중도 1kg 늘었고 미라주 불안합니다. 몹시 불안합니다. 배팅 매력 없다. 자 그래서 세게 보는 마필은 마더 축제입니다. 이렇게 인기 뭐 바람 불면은 뭐 준대끼리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요런 6 번이나 5 번이나 이런 마필과 비슷하게 팔릴 건데. 자 어쨌든 마더 축제가 직전에 부진했습니다. 12번 게이트에서 내측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김혜선 타고 왔는데 12번에서 잘 오다가 내측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측 2열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부진했고요. 전전 경주 1 월 5일 경주시에도 다실바가 탔었는데 선행을 쏘고 갔는데 시종 내측 2-3열 내측 2-3열 무거운 조로 주행하다가 부족했습니다. 자 그러나 11월 달에는 무거운 지로에서 선전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어찌 됐든 요 마더 축제가 최근 두 번은 주로가 미스였다. 내측 무거운 주로 주행한 탓에 그렇게 뛰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9번 게이트에서 다실바가 실수 없이 잘 타주겠죠. 그래서 마더 축제가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더 축제를 일단 주력으로 보고요. 자 이게 반주력으로는 하늘 햇살입니다. 일단 직전에 기록은 느립니다. 1분 17초 6. 1분 17초 6으로 기록은 느린데 주로가 대신에 가장 무거운 주로였고요. 파랑 에너지의 외곽으로 선행 경합. 파랑 에너지의 외곽으로 선행 경합하고 파랑 에너지를 이길 뻔했던 마필이 바로 하늘 햇살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 햇살이 이번 경주 반주력으로 보는 마필입니다. 다음으로는 3번 맛 드물어인데요. 인기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보는데요. 이 3번 게이트 2점으로 게이트 2점으로 잘 뛰었던 능력이면 가능한 일격이 가능한 마크입니다. 그래서 고배당으로는 드물어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4경주 부산 4경주는 12번은 능력축으로 밀어준다. 자, 그리고 주력으로 9번 마더 축제, 반주력으로 6번 하늘 햇살, 구배당으로 뭐 받친다면은 3번 받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서간유심 인기 1등, 푸른날 2등, 그다음에 5번마 신화여신 3등. 이런 마필들이 보다 인기를 모으는데요. 글쎄요, 이 서간유심은 왜 인기가 좋은가요? 1000m인데 서간유심이 지난 1월 달에 코차로 사착을 했는데 1분 26초형. 그 실력으로 뭐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무난하게 통과하는 정도였고요. 글쎄요, 저는 별로 세 보이지 않는데 서간유심은 믿음이 안 갑니다. 자, 한편 2번 막 푸른 날 직전 경주 1분 25초 8로 추입이 좋았지만 뚫고 추입하는 걸음이 좋았지만 아쉽게 3위에 그쳤죠. 그런데 지난 1월 달에는 1분 24초 9까지로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에서 보중은 더 늘었지만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한편 5번마 신화여신 직진의 1분 27초 기록이 느리죠. 그러나 지금 13주 만에 휘황을 하고 나오는데 직전에 인기 1등 팔리고 부족했던 것이고 그 이전 경주 11월 달에는 1분 26초 4를 뛰었던 마필이고요. 시종 3열 돌고 끈기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어쨌든 이런 2번과 5번 이런 마필들이 가능하고 4번마 서간유심도 뭐 가능한 마필이고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죠. 2번, 4번, 5번. 자,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고 가는 배당 복병마가 있고 점집 백판 고배당마도 있습니다. 자, 우선 배당 복병마는 7번마 강호 세계입니다. 문현진 한장인데요. 자, 이 강호 세계가 전전 경주시의 신화 여신과 뛸 때에는 부진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전 경주시에는 또 후미에서 외곽 돌면서 수비 양호했지만 하위권에 그쳤죠. 8위에 그쳤는데 그런데 직전에는 비록 8위에 그쳤습니다만 착차를 보세요. 착차 보시면은 머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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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마신 차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근소한 차로 팔이 그쳤으나 근소한 차로 팔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 보세요. 1분 26초 1. 그죠? 아까 서간 유심 몇 초였죠? 1분 26 초. 그다음에 신화여신 1분 20 잘 뛰었을 때 26초 4. 그죠? 그리고 2번마 푸른 날 직전에 1분 25초 8. 그러면은 인기마저라고 단순하게 기록에서도 직전에 근소한 차로 착순이 8 이어졌지만은 강호 세계가 인기마저라고도 기록 면에서 뒤지지 않고 대등하다.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조교를 강강저교로 갈고 나오면서 기술을 문현진으로 바꿨습니다. 승부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7번마 강호세계가 선전을 기려고 노려볼 배당 복병마가 되겠고요. 자, 이게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 한 마리가 또 있는데 바로 8번마 장림천하입니다. 자, 이 장림천하는 직전에 신화의 여신과 뛰면서 착차가 많이 나고 부족했습니다. 강호세계와 마찬가지로 둘이 같이 뛰었죠. 둘이 같이 부진했던 건데 직전에 부진하고 지금 휴양을 하고 나옵니다.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직전보다 일단 부중 감량이점이 4.5가 있습니다. 강호세계도 전정 경주를 놓고 본다면은 전정 경주보다 부중이 역시 4.5가 빠진 거죠. 똑같이 마이너스 4.5. 자, 어쨌든 에, 감량이점이 4.5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발주 연습을 가장 많은 발주 연습 그리고 조교를 강강저교로 지난주부터 강강저교로 갈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 능력으로 되냐? 됩니다. 900m에서 1분 15초대로 뛰었던 마필이고요. 전정 경주시에도 900m에서 1분 16초 1로 3차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래서 8번마 장림천하도 분명히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 8로 와도 됩니다. 7, 8로. 그죠? 그래서 인기마들 뭐 2번, 4번, 5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지만은 인기마들 모조리 믿을 수가 없고 7, 8로 와도 된다. 7번과 8번 노리고 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7, 8 중에 보다 마음에 드는 마필 노리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인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메인 승부로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1번마 벌개왕초가 강하게 인기 1등. 자, 여기에 외곽에 11번마 화랑에이스 서승훈 타서 인기 2등. 그 다음에 아마도 메가플레이 다실바가 인기 3위가 예상이 됩니다. 자, 1,400 경주입니다. 1,400 경주. 그런데 벌개왕초 직전에 몇 초입니까? 우승을 했는데 여유 있게 우승했죠. 1분 16초 7. 물론 주로는 가장 무거운 주로빠르기 9였습니다. 16초 7로 우승을 했고요. 메가플레이도 직전에 주로빠르기 8. 역시 우승 기록 16초 7. 얘는 주로빠르기 9였고 얘는 8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랑에이스는 직전에 주로빠르기 9에서 1분 30초 8. 30초 8로 1400에서 4착을 했죠. 주로빠르기 9. 그러면은 요 30초 판에 4차를 했는데 벌겨왕초가 직전에 라스트 200 타임이 14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끝걸음이 무뎌졌다라는 얘기죠. 여유 있게 이기긴 했지만 끝걸음이 좋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맥시멈으로 해도 1400 거리 첫 도전인 벌겨왕초가 30초 후반 맥시멈이 30초 7이고요. 30초 후반 39 30초 9 혹은 31초 이렇게 본다면은 화랑 에이스랑 그게 그거죠. 즉 다시 말해서 무거운 주로 1400 경주인 가운데 1200밖에 안 뛰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직 어린 마필 1200에서 아무리 잘 뛰어도 1400
거리 첫 더진 마필은 절대로 과신하면 안 된다. 그죠? 누차 말씀드렸죠. 그런데 1번도 1400 거리 첫 도전, 5번도 1400 거리 첫 도전, 과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화랑 에이스는 보시면은 36전 뛴 말입니다. 36전. 36전에 두 번 우승, 2차 간번. 그 말은 무거운 줄에서 직전에 30초 구를 뛰었던 겁니다. 즉 인기 말들이 결코 센 말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마필은 바로 2번 마 베스트보이입니다. 일전에 이 베스트보이가 누구랑 뛰었냐? 12번 마 스카이승이랑 뛰었습니다. 스카이승이랑 뛰었는데 스카이승은 8번 게이트에서 취입을 했고요. 베스트보이는 10번 게이트에서 취입을 했는데 10번 게이트에서 보다 더 후미로 쳐졌다가 취입을 하는데 중위권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직선줄에서 진로가 막힙니다. 진로가 막혀가지고 틀어나오고 다시 끈기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와서 아쉽게 사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베스트 보입니다. 진로가 막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기록 보세요. 기록이 직전에 1분 29초 봅니다. 드롭 빠르기 8. 아까 화랑에 있으면 몇 초였죠? 30초 8. 드롭 빠르기 9. 드롭 빠르기가 1차인데 1400에서 요 정도 차이라면 제가 볼 때는 베스트 보이가 더 잘 뛴 겁니다. 거기다가 진로가 막혀서 틀어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측 주로가 무거울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추입을 외곽으로 빼서 잘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타주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내측 주로가 무거울 경우에는 승부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측 주로가 정상 주로로 본다면은 일단은 베스트 보이를 축으로 승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스카이승도 물론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할 수가 있는 마필이죠. 스카이승. 자, 이게 고배당으로 노린 마필이 한 마리가 또 있는데요. 이 순위 어쩌면은 아예 고배당 축마를 놓고 노리고 가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잡혀 있습니다. 바로 9번마 하늘신화입니다. 자, 보시면은 민장기 마방입니다. 두 마리 모두. 그죠? 자, 1순위는 베스트보이를 놓고 가는데 2순위로 대안으로 노리는 승부하는 9번마 하늘신화입니다. 고배당이죠. 자, 하늘신화 직전에 보세요. 기록. 경마가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이 기본이죠. 직전에 주로빠르기 8 12월 29일 날 기록 보세요. 1분 29초 8. 그죠? 단순하게 주로빠르기 8에서 직전에 착순이 6이 거쳤는데 직전에 단순하게 직전 기록만으로도 이번 경주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보였던 것이 바로 하늘신화죠. 그죠? 그런데 이 하늘신화가 이전에는 선행으로 1분 29초로 1400에서 여유 있게 우승한 바도 있고요.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9번 막 10번 막 갤럽퀸도 잘 뛰었을 때는 1분 28초로 입상도 했었고 1분 29초 6도 뛰었던 무거운 주로 주로 빨리 7에서 그렇게 뛰었던 마필이고 또 8번 마 플라잉 더 포드도 11월 달에 1분 28초 1로 우승도 했었고 12월 6일 날 주로 빨리 7에서 1600에서 뛰었을 때 1400 통과 전력으로 가능하고 그런데 플라잉 더 포드는 최근 두 경주가 완전 바닥 하락세. 그죠? 그리고 갤럭퀸 역시 갤럭퀸은 최근 두 번을 모두 내측 무거운 줄을 주행하면서 부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전 능력으로 기대할 수는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가능성은 있지만은 충분히 하늘 신화는 직전에도 충분히 나름 선전을 했던 것이고 이번 경주 충분히 이 능력으로 이를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 절대로 과신 못합니다. 1 번, 5 번, 11번 모두 과신할 수가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가 좋다면은 플라잉 더포드라든가 갤럽 퀸 이런 마필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저는 민장기 마방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온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1 순위로 2번 베스트 보이, 2 순위로 고배당마, 9 번마 하늘 신화를 노리고 가는 경주고요. 최종 승마는 현장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서 졸업 발휘까지 감안해서 현장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마 명성황제가 강하게 인기 1등이고요. 우당 대목이 깜빡이로 팔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그런 경주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도 고배당 관리마의 능력을 믿고 가는 승부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명성황제 이번에 1000m인데 직전 경주 시에 1분 35초 5를 뛰면서 우당 대목을 반마신을 이기고 사찰했습니다. 그 이전 1000m에서는 1분 25초 8, 1분 26초 0을 뛰어왔죠. 그런데 부중이 지금 51.5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전에 1분 51km 부중을 달고 1분 24초 6을 뛰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분 24초 중반, 24초 중반 정도 뛸 수 있는 마필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51.5 보죠. 그죠? 자, 우당 대목이 직전에 명성 형제에게 반마신을 졌지만은 역시 3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이번엔 충분히 이길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두 마리의 가능성은 거의 같다. 3번, 5번의 가능성은 거의 같다라고 봐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도전권으로 흥룡시대 전현준, 나윤아 일품가석, 또 뭐 2번마 대별왕 김준호 요런 마필들이 도전권으로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 제가 능력으로 믿고 가는 고배당 승무원은 누구냐? 바로 6번마 생각대로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당구장 두 개 잡혀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인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대로 휴양마입니다. 휴양마 11월 1일 날 뛰고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요. 물론 기복이 심한 마필입니다. 기복이 심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잘 뛸 때의 능력이라면은 이번 경주 편성에서 가장 센 말이 바로 생각대로입니다. 기복이 있긴 하지만은. 자, 지금 여러분들 예상지를 보시면은요. 예상지 책자를 보시면은 생각대로가 잘 뛰었던 전적은 나와 있진 않죠. 못 뛰었던 것만 나와 있을 겁니다. 직전에 오착을 했지만은 빠른 주로 해서 오착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직전에 빠른 주로 해서 오착을 하긴 했지만은 회복세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고 그리고는 휴양하고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박성광이가 타고 9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선두경합 버리고 4열 외곽 아주 크게 돌고 잡고 충분히 양호한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즉 재검대 걸음이 충분히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전적표를 보시면은요. 10 번마 산호섬을 한번 보세요. 산호섬의 전적을 보시면은 전전 전경주 7월 26일 날 생각대로가 당시에 박성광이가 타고 어떻게 탔습니까? 외곽으로 선행 경합 벌이고 선전하면서 막판에 연하왕자에게 막판에 덜미를 잡히고 이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생각대로입니다. 당시에 이겼던 마필들이 뭐 낭만세상, 용천호, 범나비 이런 마필들 모조리 이겼던 마필이 바로 생각대로고 연하왕자와 대등한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 바로 생각대로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때문에 그 능력만 발휘를 해주면은 이번 경주 편성에서 강력한 우승 유력 마가 바로 생각대로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당시의 순발력이라면은 이번 경주에 앞에도 무조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조교를 재검 때 걸음이 좋았다고 그랬죠. 재검 때 걸음이 좋았는데 조교를 지지난 주말부터 강강조교로 갈고 나오는 마필이 바로 생각대로입니다. 발주 연습도 출전마 중에 가장 많은 발주 연습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동준 기승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인기가 없지만은 제 능력을 보일 것이다. 앞에 갈 것이다.
놓고 때리는 승부가 바로 6번마 생각대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또 고배당 말을 노리고 있는 하이라이트 고배당 대박을 기대하는 승부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혼전이죠. 혼전. 보세요. 원더풀 비더 최은경 인기 1등. 직전에 1600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1분 42초형. 무거운 줄에서 1분 42초로 아주 잘 뛴 겁니다. 그죠? 변수는 부중이 3.5가 늘어났다는 점. 그다음에 누가 있나요? 플라잉 크라운. 직전에 최은경의 원더풀 비더가 뛰면서 뭐 팔마신을 졌던 마필입니다. 그죠? 팔마신을 졌던 마필 믿을 수가 없죠. 물론 원더풀 비더가 3.5가 늘긴 했지만은 원더풀 비더가 마시중이 500kg인데 56의 부중 정도는 뭐 무난하죠. 플라잉 크라운은 원더풀 비더를 이기기가 어렵겠죠. 직전에 8마신이나 차이가 났는데. 그죠? 그다음에 그대만의 블루. 요거는 지금 1200에서 직전에 입상을 한 겁니다. 그죠? 1200에서 모래를 맞고 후미로 쳐졌다가 내측으로 무거운 조를 주행하고도 추입이 좋은 걸음으로 2차 입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대만의 블루는 그래도 좀 봐주는 이유가 1200만 뛰고 지금 1600으로 거리를 늘려서 나오는데 인기가 과한데요. 세게 봐주는 이유가 모래 맞고 쳐졌다가 내측 무거운 주로 추입으로 내측 무거운 주로 추입으로 추입이 좋았다는 점에서 세게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마로 볼 수가 있죠. 한편 금화거치는 어떤 말이냐?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인데 1억 9천 거의 2억 가까운 고가의 마필이죠. 경남 도민일보배에서 선전하면서 사착도 했었고 하지만은 뭐 1200밖에 안 뛴 마필이고요. 역시 1600m 고가마이긴 하지만은 재검 때 선입으로 충분히 양호하긴 했지만은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마필들 뭐 샤샤 순발력이 있고 최근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내축주로 주행 가능성 연예인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승부를 한다면은 상태 좋으면은 선행 써서 돌 수 있는 마필이 연예인입니다. 그죠? 관리마저. 그런데 문제는 다실바까지 기승을 해서 찝찝하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 재검 때 걸음이 그렇게 양호하긴 한데 아주 믿음이 가는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연예인이 상태만 좋으면은 배당으로 늘릴 수 있는 마필인데 믿음은 안 가고요. 희망 캔디는 전정 경주 선전 전력상 이렇게 잡혀 있는 식전에 부진했던 모습으로 믿을 수가 없고요. 레이저 그립도 뭐 조금 잡혀 있는데 왜 잡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죠? 다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노리는 고배당마는 누구냐? 바로 8번마 원대한 꿈이라는 마표입니다. 딱 한 군데 세모표에 잡혀 있는데 4전 동안 빵빵. 자, 이번 경주가 어떤 경주입니까? 혼합 4등급. 제가 좋아하는 혼합 4등급이죠. 자, 그런데 이 원대한 꿈은요, 4전 동안 빵빵빵인데 이번 경주 금화거치랑도 두 번을 뛰었는데 두 번 모두 한참 졌죠. 그죠? 직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다실바 타고 유리한 선입 전개를 나왔으나 1600에서 지구력 부족으로 블랙볼트가 우승했던 경주의 시기에 한참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블랙볼트의 경우에도 잘 뛰었던 능력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죠. 블랙볼트.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 원대한 꿈이 네 번의 경주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지금 쉬었다가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연습 주행 시 11번 게이트에서 나와서 타는데요. 11번 게이트에서 시종일관 사열 외곽으로 선행 경합을 하고 나옵니다. 이전과는 다른 선행력을 발휘하면서 시종 사열 외곽으로 선행 경합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직선줄에서 가는 대로 오면서 탄력과 걸음이 대단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사마롱이 35초 구였고요. 라스트 이백 타임이 12초요. 잡고 오는데. 그죠? 사마롱이 35초. 그러면서 기록이 몇이었냐? 1분 01초 9. 01초 9. 그런데 지금 금화거티도 제공을 받고 나오죠. 휘영마. 금화거티가 똑같이 같은 2월 15일 날 같은 주로에서 주행검사를 같이 받은 겁니다. 같은 주로에서 같은 날 주행검사를 받은 건데 금화거티는 선입으로 오열 외곽 돌고 잡고 양호하게 통과를 했고 기록이 02초 2, 1분 02초 2. 얘는 사열 외곽으로 선행 경합하면서 아주 크게 돌았고 시정 잡고 충분히 탄력과 걸음이 좋은 걸음으로 1분 01초 9. 그죠? 직전에 연습 주행과 주행 검사의 내용으로도 보시면은 금화거티보다는 원대한 꿈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능력을 보일 것이다. 자, 원대한 꿈이 이번에 8번 게이트인데요. 경주거리가 1600이라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다른 능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뭐 안쪽에서 뭐 샤샤, 연예인 이런 마필들이 앞에 가면은 그 외곽으로 선입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대한 꿈 한번 이번 경주 1을 내주길 기대하고 원대한 꿈을 노리고 가는 구호배당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가 되겠는데요. 자, 장타군주 1번마 장타군주와 9번마 불빛하늘 두 마리가 초저배당이 예상이 되죠. 장타군주는 8전에 5승 2차 한 번인데요. 부중이 59로 늘었습니다. 다시 그러나 전정 경주시에 이미 전현중 기승하고 59 달고 여유 있게 우승을 했던 바가 있죠. 물론 주로는 빨랐지만은 자 이번에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요. 발주 연습도 3번을 하면서 많은 발주 연습하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오고 있고 거리도 1200에서 1110m로 줄였고 장타군주가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빛 하늘은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죠. 오전에 4승, 직전에 처음으로 코차로 2차. 그야말로 100%의 입상을 해오고 있는 마필인데요. 직전에도 뭐 코차로 졌으니까 뭐 오전 5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어쨌거나 불빛 하늘도 감량이점으로 이번 경기에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문제는 9번으로 불리하고 빠른 말들 안쪽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불빛 하늘은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마리 중에는 장타우주가 좀 낫다. 자, 도전마로 범나비 직전 경주시에 전현준 타고 제가 고배당으로 노리고 들어갔던 범나비입니다. 주춤 발주하고 중후 중위권에서 3, 4코너를 무빙하면서 4열 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도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범나비입니다. 때문에 직전에 복귀와 전력상 범나비를 가장 세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직전에 그렇게 잘 타고 선전했던 기수가 바로 전현준인데 전현준 기수가 장타군주를 타러 가는 바람에 범나비는 김용섭이가 타고 있습니다. 김용섭 기수가 제주 경마장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올린 기수이긴 하지만은 서울의 박태종처럼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기승 능력이 떨어졌다는 생각이고요. 범나비 과연 직전에 전현준처럼 잘 타줄 수 있느냐?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자, 때문에 저는 범나비보다는 오히려 1급 비상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범나비랑 같이 뛴 겁니다. 1급 비상. 그런데 중위권에서 추입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범나비에게 1마신 반을 줬는데요. 자, 범나비는 직전보다 3kg가 늘었죠. 얘는 1.5밖에 안 늘었습니다. 자, 범나비는 전현준에서 기수가 김용석으로 바뀌었는데 1급 비상은 직전과 마찬가지로 이성민이가 다시 타고 있죠. 때문에 이번에는 1급 이상이 범나비를 이길 것이다. 그래서 범나비보다는 1급 비상을 더 세게 봅니다. 자, 이게 문현진의 대명성 인기가 없는데요. 대명성도 직전에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전개가 어려웠죠. 앞장을 못 가고 시종 사열 외곽을 돌면서 처지고 시종 외곽 고전하고 부족했지만은 끈기는 있었습니다.
때문에 대명성도 이번에 60km 출전 마중의 최고 부중 60km 최고 부중인데 대명성도 이번 경주 1번이 선행을 가면은 그 옆에서 딱 선입으로 붙을 수 있는 마필이 대명성이죠. 그러면은 이번 경주 끈기로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마필이 또 대명성입니다. 자, 그래서 불빛 하늘이 불안하다. 저배당 1번, 9번 저배당 안 먹고 말아야죠. 들어오면 틀려야 되겠죠. 자, 일놓고 저는 3번 1급 비상을 주력으로 가고 대명성 배당마 보아주면서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이죠. 자, 12번마 오아시스 레드 그리고 1번마 베스트 챔프 두 마리가 강력하게 인기 기강인데요. 자, 일단 1번마 베스트 챔프는 이번에도 송경이가 타고 있습니다만은 직전에 송경이가 타고 발주 시에 충돌을 당해서 중후전개 후에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3차를 했는데 본래는 뭐 선입으로 붙을 수도 있는 마필이죠. 직전에 한번 타봤고 송경이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가 1번이기 때문에 베스트 챔프가 좀 더 유력합니다. 한편 오아시스 블루는 문제는 12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직전에 진겸이가 선입으로 끈기 있게 잘 탔는데 과연 12번 게이트에서 올 수가 있겠느냐? 전개가 나오겠느냐? 아무래도 믿음이 안 갑니다. 불안합니다. 12번 게이트 그죠? 자, 그런 가운데 배당으로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 2번마 로겐드롤입니다. 직전에 오아시스 레드와 뛰면서 요 로겐드롤이 12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그리고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마필이 좀 발주가 좋지가 못했죠. 그리고는 시종 1관 5열 4열 외곽으로 시종 5열 4열 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불리한 4개 코너를 모두 외곽을 뺑뺑 돌면서 무리한 전개라고 부족했던 마필이 바로 로겐드 롤입니다. 그런데 이 로겐드 롤이 이전에는 1,700m에서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입상도 했던 좋은 기록으로 입상도 했던 마필이죠. 그런데 로겐드롤이 이번에는 2번 게이트입니다. 2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게이트 이점으로 이번 경주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로겐드롤입니다. 자, 그래서 로겐드롤이 최대 복병이다 이런 얘기고요. 3번마 더윈드는 직전에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선입에서 중간 선입 끈기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무거운 주로 했죠. 이번 경주로 3번 게이트에서 감량이점도 있고 승군전인 가운데 감량이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윈드도 선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보다 고배당으로 한 마리 본다면 7번마 용비칸인데요. 제공을 받고 나오죠. 직전에 부진해서 제공받고 나오는데 잘 뛰었던 능력 전전 경주 12월 달에 1분 58초로 4차를 했었는데요. 그 실력이면 일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12번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12번만 오아시스 레드가 올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깜빡이를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번과 12번, 1번과 12번 깜빡이를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자, 1순위로 2번만 로겐드롤 그죠? 그리고 2순위로 3번만 더윈드 혹시나 고배당이라면 7번 이렇게 이정을 하고 현장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마지막 제주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자, 제주 경마장 1300, 1400은 어떻죠? 코너에서 출발을 하죠.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인게이트 말들이 유리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5번마 천하제패와 6번마 바다왕제가 초저배당이 예상이 됩니다. 올머리, 올 2위, 그죠? 전적 보시면은 천하제패는 12전에 8승 2착 2번, 바다왕제는 13전에 7승 2착 3번에 3착 3번, 3착 안에는 100%, 그죠? 두 마리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온 마필들입니다. 당연히 유력한 마필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들을 이기러 한번 갈 수 있다. 이기러 갈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은 8 번마 연하왕자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연하왕자 계속해서 지워왔습니다. 수입으로 쉽지 않다라고 계속 지워왔는데 직전에도 안 봤죠. 그런데 직전에 천하제패가 우승을 했던 경주죠. 천하제패가 우승을 했는데 추입으로 연하왕자가 천하제패에게 한 얼마를 줬냐? 한 4마신 줬죠. 4마신. 4마신을 지면서 4착을 했어요. 4마신. 그죠? 4마신을 지면서 4착을 했는데 지금 천하제패가 보중이 3kg가 늘었죠. 연하왕자는 보중이 똑같습니다. 51. 보중에서 3kg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3kg 차이면은 1200에서 1300에서 요 4마신의 차이는 충분히 좁힐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직전에 요 연하왕자가 추입을 하는데 직선에서 진로가 막혔던 겁니다. 진로가 막혔다. 직전에 김진호가 처음으로 타고 추입을 했는데 진로가 직선에서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준호가 두 번째 기승을 하고 있죠. 두 번째 기승인데 직전에 진로가 막혀서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또 천하제패하고 보중에 3kg의 보중 이점이 있는 만큼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연왕자가 인기 1등마 천하제패를 이기러 갈 만하다. 이기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8번마 연하왕자 연하왕자의 선전을 기대하고 붙어볼 수 있다. 그죠? 만약에 8 번, 6 번으로 오면 배당이 상당히 좋겠죠. 뭐 8 번, 5 번으로 오면은 배당이 뭐 별로 없겠지만은. 자, 어쨌든 그래서 8 번마 연하왕자의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9 번마 해상이 직전에 연하왕자 천하제패와 뛰면서 선행을 못 가고 시정삼열 외곽으로 전개가 꼬이면서 부진했고 이번에 1300 경주인데 9 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순발력에서는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9번 게이트이지만은 선행을 편하게 초반에 나가서 선행을 간다면은 가능성이 있다.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라서 상태 좋다면은 선행 가서 돌 수도 있을 해상의 가능성. 또 1번마 함지박의 경우에는요. 직전 경주 바다 왕제가 뛰면서 거의 뭐한 6마신 가까이를 졌는데 바다 왕제는 1kg가 부중이 늘었죠. 함지박은 5번에서 게이트가 안쪽으로 1번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함지박도 잘하면은 3착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절대로 5번, 6번 초접에단 갈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8번마 연하왕자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노리고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단거리인데요. 자, 능력 충만은 믿어주는 경주입니다. 바로 3번마 마더로드입니다. 6전에 3승이고요. 직전에 주로 빠르기 8 무거운 주로 했어도 착지가 좋지가 못했죠. 착지가 좋지가 못했음에도 스피드로 선행을 쏘고 나가서 여유 있게 우승했던 마필이 바로 마더로드입니다. 때문에 마더로드는 능력축으로 밀어줍니다. 자, 문제는 후착이 되겠는데요. 후차권으로 태왕신기, 로드스타, 라스트 드래곤, 플라잉 에이스, 닥터 오스카, 컬럼비아 챔프까지 여러 마리가 후차로 팔리는데 분석상 큰 배당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왕신기 아니면은 로드스타. 태왕신기와 로드스타 직전에 같이 뛰었는데 직전에 로드스타가 12번에 불리함에도 태왕신기를 이겼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또 태왕신기가 잘 뛰었던 마필이고 자, 어쨌든 둘 중에 한 마리가 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아무래도 좀 밀린다. 플라잉 에이스도 직전에 선전을 하긴 했지만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3번마 마더로드를 축으로 2번이냐 5번이냐 현장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월 28일 금요일경마 예상 방송 마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잘 살피고 노력에 결실이 좋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러분 모두 행운이 함께해서 대박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문자와 뭐 음성 정액제 문의하실 분들은 010에 2263 2263 2263에 8263 2263에 8263 전화나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예상을 경주별로 들으실 분들은 060-708-9991로 전화를 하시면은 0번을 누르시면 현장 예상 들으실 수 있고요. 한경주 현장 예상 들으시는데 짧으면은 뭐 2,500원, 평균적으로 한 3,000원 정도, 경주당 3,000원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